정신 차려봐. 자, 시작해봅시다. 이제 다 됐어. 마무리합시다. 자,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 했어요? 첫 번째,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현상을 얘기했고, 두 번째가 시간 팽창, 시간 지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길이 수축이 있어. 우리가 이제 로런츠 인자를 배웠기 때문에 길이 수축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측정치기 때문에 델타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L이라고 써도 돼. 이게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에 대해서 감마분의 1 이렇게 된다. 아까 로런츠 인자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감마분의 1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고유 길이보다 짧게 측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길이 수축을 측정하는 건 누가 측정하는 거냐면 운동하고 있는 애가 측정하는 개념이다. 운동하고 있는 애가 측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주인공을 또 등장시켜야지. 영희하고 철수를 등장시켜 봅시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철수가 이렇게 탑승해 있고, 여기가 이제 얼마로 V가 0.8C로 가기로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영희가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영희는 정지 관찰자, 우리 철수 씨는 운동 관찰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그랬을 때 이제 출발하기 전날이에요. 전날 밤에. 어떻게 철수 씨 보내야지. 둘이는 지금 약혼만 하고 시계만 맞춘 상태죠. 그래갖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별 2개를 관측을 하죠. 이렇게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죠. 좀 닭살 돋는 그런 멘트들을 하죠. 저 별은 철수 씨 거, 저 별은 내 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별이 더 밝을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분명히 철수랑 영희랑 이렇게, 영희가 철수 어깨에 이렇게 기대면서, 그러니까 철수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머리 엄청 무겁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지. 그죠? 그리고 로맨틱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둘이.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더라? L0더라는 거지.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그래서 분명히 L0라고 둘 다 인정을 하고 측정을 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희가 철수가 타고 갈 우주선을 그래도 구경은 한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갖고 얘가 또 측정한 거리가 이거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L0라고, 라지 L0라고 하자. 이렇게 합시다. 우주선의 길이가 L0야. 이건 출발하기 전에 우주선의 길이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웅 하고 출발을 했어, 철수가. 철수 씨 잘 갔다 와요. 철수가 딱 타자마자 0.8C로 달려가고 있어. 출발했어. 아이씨, 그랬는데 어제 분명히 0이랑 봤던 A하고 B 2개 행성 사이의 거리가 L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짧아 보이더라는 거지. 여기서 봤을 때, 정지에서 봤을 때 저기 얼마 걸리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철수가 타서 직접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간은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았는데,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은 자기 시간이잖아. 근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거야. 짧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달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길이 수축 현상이야. 누구 입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이번에 입장을 바꿔놓고 볼까요? 영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영희는 어젯밤에 봤을 때 A하고 B 행성 사이의 거리가 L0, 영희는 오늘 아침에 봐도 똑같이 L0야. 그런데 철수 씨가 탄 우주선이 0.8C로 휘잉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L0가 L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L은 어떻게 되는 거야? L0의 로런츠 인자분의 1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죠. 짧게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영희가 철수의 우주선이 짧게 측정이 될 거냐? 야, 철수의 우주선을 가만 놔둬버리고 영희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0.8C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앞에 가는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야. 자,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L0였는데 달리니까 L로 짧게 보였지. 행성 A, B가. 영희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L이 고정인데 쥐가 지구를 타고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길이가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지더라.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길이 수축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질량 증가 현상. 이거는 다음 장에 따로 있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것이고, 질량 증가 현상이니까 어떻게 되거니?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이것도 고유 질량, 그죠? 고유 질량이 있겠지? 고유 질량의 로런츠 인자 이렇게 돼야지 증가하겠죠. 그래서 입자를, 왜 우리 이거 이용한 게 이제 뭐야? 타임머신이잖아. 니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고 막 이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 시간 여행하는 거 뭐 이런 유명한 영화 있죠. 백투더 퓨처. 니네 혹시 봤니? 한 20년도 넘은 영화인데, 백투더 퓨처 보면은 그 머리 허연 박사님이 나오잖아요. 드로리안 타고 나오지. 그 드로리안이 자동차잖아. 그 자동차로 광속으로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자 하나, 솔입자 하나를 광속으로 올리는데도 질량이 어마무시해져. 근데 그걸 자동차 형태로, 나중에 3편에는 뭐가 나와? 기차가 나오지? 그죠? 영화 봤을 거야. 기차 나와갖고 그 박사가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빛속도로 움직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몰라,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질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쪽이 속도다. 그 다음에 이쪽이 질량이요. 그래서 얼마? 이걸 정지 질량이라고 하거든. 이 정지 질량에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니다. 우리 여기를 얼마로 할까? 여기를 C라고 하자. 광속 C.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m0가 되는 거고 3m0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니?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광속이 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입자가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0.4c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광속의 한 40% 정도까지 속도를 증가시키면 그때부터는 질량이 변해버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물질이 광속엔 접근할 수가 없고 광속까지는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점점 근접한다 그래서 점근선이라 그러나? 배웠지? 수학 시간에 점근선이라. 그러니까 여기 닿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무한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벼운 입자도 광속까지 가려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무한대인 질량을 움직이려면 엄청. 근데 그거를 드로리안이라 그래갖고 그 자동차 보통 한 2톤 되잖아요. 그거 기차도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거 어떻게 광속으로 움직이냐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찌됐든 속도를 증가시키면 질량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0.8c 정도 가게 되면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전제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전제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관성자 표기에서는 모든 운동이 동일한 물리법칙에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데 없더라. 그래서 광속은 항상 C로 일정하더라. 이런 전제조건 두 가지로 현상을, 자,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한목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니네 책에 나와 있어. 우리 뮤온 배웠잖아요. 경입자 중에 하나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구에서 오는 저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뮤온이라는 입자가 지표면에서 한 10km 근방에서 생성이 된대. 그 뮤온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지표면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자, 지표면이 여기 있어. 여기에 지금 관찰자가 여기 있어요. 뭐 0이는 아닙니다. 관찰자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뮤온이 형성이 돼서 여기가 지표면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된대요.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뮤온에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외계인 같은 애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는 이제 운동하는 관찰자. 얘가 거의 얼마의 속도로 온다? 0.99c. 그러니까 광속의 99%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지표면으로. 그러니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더라?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더라는 거지. 이 관찰자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라이프타임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더라는 거지.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이 정도 되더라. 그러면 여기 광속으로 이 속도로 이 시간을 하면 얘가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한 7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 10km 되는 지점을 내려오더라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뮤온이라고 하는 거에 라이프타임, 뮤온의 시간은 그러니까 뮤온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중에 시간 나면 계산해 보세요. 광속에 갖고 99%니까 거의 광속이라고 봅시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거 계산하면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670m인가 한 700m 나온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는 700m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지표면 10km 되는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더라. 자, 그럼 먼저 1번 뮤온 입장에서 봅시다. 뮤온 입장에서는 지금 뮤온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거기 안에 귀여운 외계인이 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빛속도로 지구 표면으로 달려드는 거야. 근데 관찰자가 봤을 때는 10km인데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뮤온 입장에서는 지가 길이 수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명은 똑같아.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로 수명은 똑같은데 사실은 얘가 길이가 얼마로? 만약에 600m로 됐다. 그럼 얘가 뭐 한 670m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여기에 도달했겠지. 이런 내용이다. 아까랑 똑같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축지법. 지도를 팍 반으로 접어서 뿅 하면 바로 가버리잖아요. 공간 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래서 빛속도를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접힌다. 굉장히 짧아진다.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의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으로 이 시간은 변함이 없으니까 도달을 할 수 있더라. 지표면 관측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표면에 뿅 하고 관측이 도달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뮤온 입장에서 얘 0이라고 할까? 0이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죠. 근데 뮤온 입장에서 0이를 보면 0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넙대대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겠지. 0이랑 지구 그 모습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실제로 모습은 이렇게 구형이고 0이는 팔등신 아주 늘씬한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런데 뮤온이 봤을 때, 외계인이 봤을 때는 얘처럼 보이는 거야. 정말 못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0이 입장, 관찰자 입장이죠. 정지 관찰자 입장. 자,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km는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할까? 시간이 달라지죠. 이거잖아. 시간 팽창. 그죠? 이게 아까 얼마야?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로렌츠인자 루트의 1 마이너스 c의 제곱에 0.99c의 제곱 이렇게 99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지. 이거보다 1을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선생님이 15.6인가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10km를 충분히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수명이 길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뮤온의 수명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간 지연 현상,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이 10km라는 거리를 내려와서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더라는 거지. 어쨌든 관측 사실,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건 확실히 사실이야. 근데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틀리죠. 쟤는 길이 수축. 여기서 보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 시간이, 수명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2.2 곱하기 뮤온 입장에서는 그래. 내 수명은 이건데 영희가 봤을 때 아니야, 너 지금 15.6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관측이 되는 거다. 사실은 니네는 뮤온의 지표면 관측만 알고 있어도 요 앞부분에 선생님이 4가지 설명한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예시를 들어놓으면 훨씬 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요걸 알아도. 그러면 이제 영희 입장에서 쟤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뮤온이 어떻게 보일까? 아마 뮤온이 이렇게 보일걸? 그죠? 얘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뮤온이 동그라미였는데 완전히 동그란 원이었는데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보일 거라고. 왜?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뮤온을 놔두고 영희가 지구를 타고 가는 거야. 0.99c로. 그랬을 때 뮤온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철수의 우주선 L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영희는 원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준에 영희의 정지지만 철수랑 상호관계에서 봤을 때는 철수를 고정시키고 영희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철수의 우주선이 짧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길이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계속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건 어느 딱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야. 사실 그렇지 않니? 만약에 공간이 움직인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철수가, 우리 입장에서 철수가 여행한다고 하지만 철수가 여행하는 게 아니고 영희가 여행할 수 있는 거야. 공간상에서 철수가 고정된 거야. 역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주 극단적으로. 아니면 철수도 가고 영희도 움직이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희는 정지해 있고 철수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더라는 거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 이런 거 보면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랑 퀘이사랑 이런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움직이는 거야. 서로 움직이면서 얘를 보는 거야. 이게 상대속도의 개념이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상대성 원리, 특수상대성 원리가 끝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질량과 에너지 할 겁니다.